그래서 이제 아이가 8세 이전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8세에서 10세 사이에 그게 바뀌는데 8세 이전에는 아이가 엄마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의 속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엄마의 속마음이 불안했을 경우에는 그 불안한 속마음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8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그 정서라든가 태도, 속마음에서 영향을 받는 거에서 언어에서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를 여기 이제 10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이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 부모가 어떤 식의 말이 아이에게는 어떤 심리를 만드는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주로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결과로서 가장 우리가 아이한테 전달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결국 이성적인 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아이가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건강과 장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겁니다. 이성적인 인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좌절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인간 그렇게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성이 한 인간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생각할 줄 아는 단계로 가기에는 조금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5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결정성, 그리고 자기결정성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발성 이후에 자기주도성이 생겨요. 자기주도성의 체험이 쌓이게 되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만드는 게 여기서 가지를 하나 더 치자면은 만족지연 능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존감과 만족지연 능력이 없으면 뭐가 안 생기느냐? 자율성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컨트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70% 이상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자율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율성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그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자기주도성과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상태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게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사고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고력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 선택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바른 방향 선택과 실행력이죠. 그래서 이거 반대가 뭐냐면은 처음에 아이는 자기 결정성이 없을 때는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타율적일 때. 그러니까 자주 보는 풍경이 도시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 엄마가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도시에서는 엄마가 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가죠?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8살 이전에는 빨리 달리는 뭔가가 없는 동네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직접 걸으면서 돌에 걸려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자결성과 자주성이거든요. 근데 늘 엄마가 아이를 끌고 다니게 되면 이제 좀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걷는 거에서부터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무기력하게 되면 감동이 생기질 않아요. 두뇌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hen설 물질이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도파민이라든가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충분히 안 나오면 감동이 안 생겨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이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뭔가에 애착도 안 생기고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자기주도성이 없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책임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무절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평생 동안 피곤하면서 살게 돼요. 이 피곤함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암률이 올라가고요. 이제 그거는 그 도표는 이따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10가지를 이 10가지가 이제 자기 주도성하고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입니다. 첫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를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10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10가지를 하지 않는 부모를 만나본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첫 번째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이 도덕적 판단을 가장 많이 하는 부모가 있어요. 목사하고 교사입니다. 목사하고 교사. 그래서 오히려 목사나 교사의 자녀들은 도덕적 자괴감과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지적을 많이 하니까.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 비판. 역시 비판이라는 것도 고학력 부모의 자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비판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의도는 이제 이런 거죠. 바르게 판단하게 만들고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 교정하는 아이로 만들겠다. 이게 부모의 선한 의도래요. 선한 의도. 선한 의도의 나쁜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선한 의도의 나쁜 결과는 뭐냐? 판단력이 오히려 저하가 돼요. 자존감 저하는 계속 동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으로 얘기했을 때 부모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약간 이럴 때는 내가 명령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타난 결과는 선택 능력이 저하가 되고 문제의식이 저하가 됩니다. 문제의식이 저하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면접을 못 봅니다. 토론을 못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갖고 자기주도성 있게 뭔가를 선택하고 이걸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그래 놓고서 명문대 가래. 요즘 명문대 가려면 면접 잘해야 되고 토론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해놓고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거죠. 충고를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그 충고를 해주는 게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왜 문제인지 인식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해결사. 어떤 그 친구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섣불리 어른이 끼어드는 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성인이 됐을 때 1단계 내가 이렇게 한다. 2단계 이렇게 한다. 3단계 이렇게 한다. 해법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제들 간의 갈등과 친구들 간의 갈등을 자기들끼리 해결해보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이 한 대 맞고 오면 이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엄마가 바로 끼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회를 주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 돌리기는 이게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맞벌이를 한다거나 바쁜 부모한테 나타납니다. 귀찮은 거야. 이게 애기가 문제점을 엄마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관심을 돌리거나 회유를 해버립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맞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는 건데 그거는 아이가
속상할까봐 감정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관심을 돌려버리면 무능감, 무력감, 내가 겪는 감정적인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해소해보는, 해결해보는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만족지향 능력 저하.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든 힘든 감정이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오랫동안 견디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만족지향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른 주제로 이렇게 포커스를 넘겨버렸을 때, 다른 주제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래버리는 거죠. 맛있는 거 사주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이고 결국에 자기 감정 처리 능력이 저하가 돼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와요? 땅콩 회왕이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심리를 분석하려고 해요. 이제 심리를 분석해서 그 아이의 동기를 파악하고 어떤 선한 동기를 갖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뭔가 막 물어보는 것은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 이 신문이라는 것은 이 해결사의 심리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랬을 때 아이의 심리적 결과는 뭐냐면 자기 심리의 주도성이 박탈당하고 자아성찰 지능이 약해진다. 자아성찰 지능이 약해진 아이들의 마치 10대가 됐을 때의 결과는 뭐냐면은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이 안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 작성이 개성있게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건 틀림없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자꾸 자기를 야단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자존감이 또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정되는 건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 아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그러니까 너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좀 더 분발을 해봐라, 발전을 해봐라는 의도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는 바보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이상하게. 하면은 결과가 잘못됐을 때 요거도 먹으니까 하면 뭔가를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자리 잡게 되고 자존감은 역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 라인으로 가지 않고 아이가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무관심, 무기력, 무감정, 무책임, 무술제로. 이게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 말의 내용보다는 도덕적 판단이나 비판, 명령 이런 내용보다는 엄마의 표정, 그 태도, 평소에 그 부모의 일관성,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인생을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지 않는가의 문제,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다가가게 되고, 아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모와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의도대로 그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결국에는 이성적인 아이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자기주도성이 이겁니다. 자기주도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게 되는데, 두뇌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시도하게끔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고, 그 시도의 과정에 한 단계 한 단계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자기주도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기주도성이 있는 애에 비해서 조금밖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텐션,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토론 수업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두뇌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두뇌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피를 더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그 아이의 집중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이제 측정하는 건데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임할 때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인격 수양이